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각 관련된 장관 후보 관련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김현철 통일장관 후보자 정말 임명 강행하려는 건가. 중앙일보는 의혹 해소 안 된 장관 임명은 민심 거스르는 일. 문화일보는 인사 실패도 검증 잘못도 없었다는 청와대 소통수석의 망언이라면서 이번 개각 관련된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 부정이 확인된 후보라면은 임명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통치 철학이나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면 임명할 수 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 부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장관이 평소에 주장했던 바, 제야에서 주장했던 바, 그러나 장관이 됐을 때 국정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소신을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입장을 바꾸는 그런 경우는 곤란한 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번 그 장관 후보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사회의 그 물신주의가 정말 심각하다. 이 재산 관리의 문제라든가 부동산의 투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위정자들, 소위 우리 사회의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돈과 명예도 함께 이렇게 다 가지려고 하는, 또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 확실하게 이게 확인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공부 포기 학생 양산하는 교육 국가의 책임 방기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초학력 미달 증가는 정부 이념에도 어긋난다. 정확히 진단하고 낙오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기초학력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기초학력 이전에 교육의 내용이 인간 교육이죠. 이 존엄의 문제, 인권의 문제, 평등의 문제, 그리고 생태의 문제,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간의 행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또 그 공동체 사회, 특히 오늘날처럼 이 자본주의, 개인주의와 개별화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이 공동체의 어떤 사회 의식,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이 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 위에 학력을 쌓는 것이지, 이런 기초가 전혀 없이 학력을 쌓는다. 우리가 최근에 소위 말하면 학력과 학벌을 가진 자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층으로 있으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때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토대가 무엇인가에서부터 먼저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출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수출 4개월째 감소, 신시장, 신산업 개척 없이 돌파 못한다. 한국경신문은 한계 잃은 주력 수출 산업 새 판짜기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신문은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중국 경기 둔화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주의 산업이나 시장은 이 상품 생산과 소비 또는 그 수출을 전제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어떤 특성으로 볼 때 전 지구적 경기 불황 시기에는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죠. 소비가 줄어들고 수출이 줄어들면 생산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신시장, 신산업을 개척하면 이것이 돌파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글로벌화 되어 있는 이 세계 자본주의 시장이 어느 한 부문,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지역에서 이것이
신시장 신산업이 개척된다고 이 자본주의가 이 불경기, 이 공황적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불경기가 바로 호황기로 전환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기술 개발에도 역시 시간과 돈이 필요한 법이죠.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최악의 한일 관계로 점점 커져가는 경제 쓰나미를 우려한다라고 지금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경제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전쟁하는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무역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은 전개되죠. 특히 먹고 사는 문제, 필요한 물건을 거래하는 이 부분은 뭐 어느 시대, 뭐 어느 시기에나 당연히 존재해 왔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에서도 정치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긴장 관계고 사이가 좋지 않지만 경제 교류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 경제의 관계도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제로업 계획을 헤쳐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과거 청산을 덮고 가자 이런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 70여 년의 침략과 지배가 분단으로 이어졌고 그 분단 이후 역시 70년이 넘는 이런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 분단 속에서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대해서 일제히 그 침략과 지배에 대한 사과 반성, 이 배상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시 이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중 관계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한국 기업들 차이나 엑시트, 중국 구조전환 파고들 전략을 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중국도 저성장, 고도성장에서 약간 저성장 국면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데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됐기 때문에 이런 변화되는 상황에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설들은 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뭐 경제 보복으로 불려왔습니다만은 한국에 대한 대응 이 부분을 지금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롯데를 비롯해서 현대자동차 할 것 없이 상당 부분 이 현지 공장 가동이 어려워지거나 철수하는 이 국면은 단순히 이 중국의 저성장이나 중국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사드 배치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과의 정치, 군사, 외교, 경제적인 어떤 G2 국가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미국의 MD 전략으로서의 대중국을 겨냥하는 사드 배치가 고래등 싸움이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의 경제에 이렇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측면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북정권 핵심에게 훈장은 뭐며 손해원 붙인 기록은 왜 감추나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보훈처가 1일 김원봉 독립운동 업적을 주제로 토론회를 하는 등 이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당연히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사회주의 계열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보훈 대상 지정 문제가 그동안에 유보되어 왔는데 아예 그런 쪽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조선공산당만 하더라도 1923년도에 창설됐기 때문에 그때 그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조선공산당 출신들이 모든 걸 걸고 목숨을 바치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 계열이다. 뭐 이런 이름 하나 때문에 배제된다든가 사회주의 계열이라는 이유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고 목숨을 바치고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다 파괴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념으로 하나의 잣대로 독립운동 유공자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새로운 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 52시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주 52시간 실시 지킬 수 없는 법 또 하나 늘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뭐 68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법정 노동시간이 40시간이기 때문에 12시간이 연장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걸 유예를 했죠. 몇 달간 유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예한 기간이 끝나니까 이번에 경사노위를 통해서 합의됐으면 아마 3월달 안에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실시가 통과됐겠죠. 그랬으면 다시 64시간, 68시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제 됐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킬 수 없는 법이 늘었다. 말하자면 주 52시간 이상을 노동시키면 현재는 이제 불법이 되는데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법 통과 후에 부여한 벌칙 유예기간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대로 법을 준수하면 되는 것인데 이제 내놓고 이제 법 안 지키겠다. 52시간 이상으로 시키겠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경쟁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시장과 싸우려 들지 말라. 일교는 관제 협회 앱들의 고전 이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전국 택시연합회 등 4개 단체가 지난 2월 출시한 택시 호출 앱 응용 프로그램인데요. T1 택시의 활용도를 보면 시장에서 펼쳐지는 경쟁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카카오 택시라든가 이런 택시와의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택시 업계가요. 이것은 이제 거대한 자본과의 이 시장 경쟁에서 당연히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거대한 자본의 시장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라고 해서 이것이 정말 다 폐기되어야 되고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되느냐 막간 이 자원을 가진 새로운 신규 시스템을 가진 그 산업만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태되는 산업이나 또 밀려나가는 잘려나가는 사람들의 이 삶의 터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생존을 지켜내고 자연스럽게 산업의 변화 속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이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산업 신기술이 왔으니까 나머지는 기존의 산업, 기존에 종사하던 사람들 모르는 일이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규제 완화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대통령 지시도 안 먹히는 공무원들의 바이오 규제 버티기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이 보건복지부가 체외 진단 기기를 이 선진입 후 평가의 방침으로 시범 사업 도입 방안을 이제 마련했는데 기존의 평균 390일이라고 하는 이제 시간이 걸려서 이걸 허용을 했는데 이제 140일로 축소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지금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아마 어떤 자리에서 최대 80일 정도로 줄이겠다라고 이제 주장한 바가 있는데 대통령 80일 만에 이거 허용한다고 했는데 왜 140일이나 걸리냐. 기존의 390일이 바로 80일로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80일로 줄여라. 짧은 기간에 이걸 허용해라. 뭐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80일로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할 수는 없는 일이죠. 무조건 공무원들이 이걸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무조건 자의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법률과 제도와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그걸 다 위반하고 이걸 규제로 안 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문 대통령이 이제 통합을 이야기할 때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합적 지도력을 발휘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적폐청산을 포기하거나 명백한 불법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자원에 속하면서 산재와 가로에 시달리는 현실을 무시하고 임금 삭감과 노동 강도가 높아질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실시, 이건 당연히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대치하고 있죠. 여야 청와대를 합의한 사항이고 한국노총도 합의를 했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현재 이 부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법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상법 개정안 재개와 합의 강조한 법무장관 더 유연한 접근을 이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상법 개정은 기업 자유를 존중하는 가운데 경영권 견제와 방어가 균형을 이루도록 더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 경영권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상법 개정은 그렇다고 해서 상법 개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은 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규제와 제한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자본은 이 노동상권을 규정한 노동법에도 경영권 조항을 넣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상권이 너무 강화되고 있으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조항도 여기 넣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노동법에도 경영권을 삽입하고 상법에도 경영권 방어 강화를 넣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한미 군사훈련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연합훈련 대신 미국 독자훈련 강화 안보동맹 걱정된다는 제목을 사설해서 한반도 미군 작전은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직접 통제하에 미군 비행기가 한반도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군이 한미연합사 통제 없이 한반도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죠. 역시 그 한미 동맹 운운하지만 이 한미 동맹이 얼마나 불평등한 동맹인가 하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등한 동맹이라면 한미 동맹이라면 미군이 일방적으로 자주권을 가진 한반도 남한의 이 공해 영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한국을 좀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하겠냐. 이게 식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소득 성장은 세계적 족보라는 문 대통령 인식 오류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국제노동기구가 주창한 임금주도 성장 이 부분을 지금 비판하고 있네요. 사실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는 정책이 기본이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 ILO가 이런 임금주도 성장을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꼭 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성장에 귀결시키는 정책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성장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체중으로 분배하고 소비하는 것이 최종적인 우리 삶의 목표인 것인데 성장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성장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유연화를 통해서 이응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결국 소득주도가 아니라 이 소득주도 성장, 말하자면 뭐 선한 의미의 분배 정책이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이 자본의 착취와 수탈을 통한 이윤주도 성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빈부격차와 양극화, 소위 말하면 1%, 0.1%의 슈퍼 부자들에게 이 부가 집중되고 있는 정말 극소수의 부자들과 다수의 가난한 자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나가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2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